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쉬운 오피스 임정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엑셀 BI 도구의 기본 다지기 강의로요. BI 도구 중에서 파워 쿼리의 기본 개념과 기본 실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쿼리는 일전에 엑셀 BI 도구 개념 강의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엑셀 2016 버전부터 기본 탑재된 엑셀 BI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엑셀의 추가 도구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보고서화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 보고서화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테이블 형태로 입력된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두 번째, 사용자가 원하는 관점으로 분석해서 관련 분석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이 분석 결과표를 기준으로 차트를 사용해 시각화하는 것까지 해서 엑셀 데이터를 보고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분석표를 만들고 이 표를 기반으로 차트를 만들려면 입력된 이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으면 그에 따른 피벗 테이블 분석 결과 오류일 거고요. 그에 따른 차트 역시 오류가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오류 없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가 분석에 적합한 형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 거죠. 그러면 엑셀에서 분석에 적합한 형태가 도대체 어떤 형태입니까? 라는 이제 물음이 생기는 거지요. 실제 입력한 데이터가 분석에 적합한 형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주요한 형태 세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했을 땐 가장 상단의 필드명이 입력돼야 되고 행방향으로 즉 아래 방향으로 분석할 레코드가 입력되어야 한다. 보통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간헐적으로 엑셀을 사용하는 일부의 사용자는 왼쪽에 이렇게 필드명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레코드를 입력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인 거죠.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여러분 엑셀에 뭐 정렬, 필터, 피벗 테이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위쪽에 필드명이 입력이 되고 아래쪽으로 분석할 데이터가 나열되어야 합니다. 가 분석에 적합한 첫 번째 형태인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표는 세 개의 셀이 병합돼서 하나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형태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하나의 셀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예요. 시, 구, 동, 번지까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 셀의 데이터 하나가 찍히든 하나의 셀에 여러 데이터가 찍히든 이렇게 입력되는 건 분석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즉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정보를 입력해 놓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이거 병합 풀고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쓰는 게 맞고요. 요니는 서울특별시만 새로운 필드 넣어서 지역구 또 새로운 필드를 넣어서 입정동 이렇게 시, 구, 동, 번지로 쪼개서 운영하는 게 분석에 적합한 형태 두 번째인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주제는 하나의 필드로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 오른쪽에 생산 내역이라는 필드 안에 서브 필드명으로요. 각각의 사이즈가 필드명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합계만 낼 수 있지 얘랑 다른 필드랑 조인해서 제3의 분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그럴 때 이렇게 사이즈라는 필드 하나를 두고 아래쪽으로 255, 260, 265 이렇게 행방향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야 되세요. 부서, 4번 성명은 뭐 어차피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쓰고 그리고 사이즈라는 필드를 만들고 그 사이즈 안에 이제 실제 사이즈 표가 여기 레코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량도 레코드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 이 필드랑 서로 다른 필드를 접목해서 제3의 분석이 아주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의 주제는 하나의 필드로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표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드명이 두 개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필드명이 두 개면 엑셀이 됐건 파워 쿼리가 됐건 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됐건 모든 요 첫 줄이 필드명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데이터부터는요. 무조건 첫 번째 레코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분석에 적합한 형태다라고 하면 하나의 행이 첫 번째 필드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 분석에 적합한 형태 중에서 주요한 형태 세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어떤 루틴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세 가지 루틴만 아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데이터 연결 작업인데 말 그대로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정규화하기 위해 파워쿼리 편집기로 보내는 작업이 데이터 연결 작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파워쿼리 편집기로 올라온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정규화 작업을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규화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를 다시 엑셀로 가지고 와야지만이 엑셀의 여러 기능을 사용해 보고서화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과정이 엑셀로 로드 하는 작업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운영 루틴만 하시면 특별히 파워쿼리의 개념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파워쿼리를 공부합니다 라고 하는 건 이 정규화 작업 안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합니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실습을 통해서요. 파워쿼리에 데이터를 보내고 간단한 정규화 작업하고 그 결과를 엑셀로 다시 가져오는 일련의 작업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되는 예제 파일은 제 세상 쉬운 오피스 카페 배우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직원명이라는 하나의 필드에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이 같이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요.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을 서로 분리를 해서 한글 이름 필드, 영문 이름 필드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거 쪼개서 옆에 셀에 뿌리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뭐 텍스트 나누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함수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파워 쿼리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좀 빠르고 업데이트도 편리하게 관련 작업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이런 데이터를 파워쿼리 편집기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표가 반드시 엑셀 전용 표라는 걸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파워쿼리 편집기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얘를 표로 등록을 할게요. 표로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 번도 표를 안 써본 사용자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정석으로 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내부 아무데나 셀 포인트 맞춰 놓으시고 리본 영역에 삽입이라는 탭이고요. 왼쪽 끝에 표라는 그룹 안에 표단추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요. 인접한 모든 영역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릴 거고 이 범위를 표로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고 이 범위 안에 머리글, 필드명이라는 거지요. 머리글이 있다 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 맞네요. 아래쪽에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표가 됐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파워쿼리로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다. 자, 이제 보내겠습니다. 파워쿼리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우리 리본 영역 데이터 탭이세요. 해당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는 그룹 안에 이거 테이블 범위에서 라는 버튼이에요. 이 아이콘의 이름은 엑셀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테이블에서 라고 나오는 버전도 있고요. 표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버전도 있으세요. 따라서 강사님 저는 요 버튼을 못 찾겠습니다 하시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제가 그 버전에 맞는 아이콘의 이름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은 테이블 범위에서 라는 버튼을 클릭. 자, 일정 시간을 기다리면 이렇게 파워쿼리 편집기라는 별도의 창이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엑셀에서 데이터 정규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솔루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새로운 창으로 이렇게 구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워쿼리 편집기의 화면 구조,
잠깐만 훑어보면 명령을 수행하는 형태는 엑셀하고 비슷합니다. 홈탭, 변환, 열추가, 보기 탭이 있고요. 해당 탭을 클릭하시면 그 아래쪽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이콘들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아래쪽에 이 테이블 구역에 해당 기능이 이제 적용되는 거고요. 아울러 이 리본 영역과 데이터 영역 사이에 엑셀하고 똑같이 이렇게 수식 입력줄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 입력줄은 엑셀하고 똑같아요. 함수나 수식을 입력할 때 엑셀의 수식 입력줄을 사용하는 것처럼 파워 쿼리에서도 여기서 돌릴 수 있는 전용 함수들이 있거든요. M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함수식을 직접적으로 입력하고 싶을 때 이 수식 입력줄에 입력해서 운영을 합니다. 아울러 이 테이블 영역 왼쪽에 쿼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표의 이름이 명시가 됩니다. 얘가 있는 이유는요. 지금은 우리가 표 하나만 파워 쿼리로 보냈지만 여러 개의 표를 파워 쿼리로 올려서 여러 개의 표의 관련 가공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흩어져 있는 엑셀 파일을 하나에 모아주는 작업도 가능해서요. 만약에 2개 이상의 시트나 2개 이상의 파일이나 2개 이상의 표를 가져오면 그 항목들이 아래쪽으로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아울러 오른쪽은 쿼리 설정 관련 작업창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이 가져온 표의 이름 이거고요. 아래쪽에는 적용된 단계라고 해서 히스토리 창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콘을 사용해서 아래쪽에 데이터를 정교화하다가 나는 실수로 정교한 게 있다 라고 하면 실행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파워 쿼리 편집기는 실행 취소라는 기능이 없으세요. 다만 여기에 여러분이 구동했던 내용이 쭉 글자로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것 중에 나 이거 취소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단계에 가서 X 하시면 그 단계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히스토리 단계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불필요한 단계가 있다면 삭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파워 쿼리를 사용해서요, 여러 가지 사례별 가공법 할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화면 구성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가공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하고자 했던 거는 직원명 필드에 입력된 값들 중에서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을 쪼개서 2개의 필드로 운영해 볼 겁니다. 였었어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워 쿼리 편집기의 열분할 기능이나 추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추출이라는 기능으로 2가지의 이름을 쪼개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필드는 한글 이름만 추출할 거고요. 2번째 필드는 영문 이름만 추출할 거니까 얘랑 똑같은 필드가 오른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복제라는 메뉴를 통해서 똑같은 필드를 하나만 더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열 복제. 그러면 2개 필드가 표시가 되겠죠. 먼저 한글 이름만 추출하기 위해 첫 번째 필드 선택하시고요. 리본 영역 중에서 변환 탭에 오른쪽 끝부분에 텍스트라는 그룹 안에 이거 추출이라는 버튼 클릭하면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추출할 건지에 대한 서브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요, 한글 이름만 추출하는 거니까 열리는 괄호 앞에 있는 글자만 추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따라서 특정 구분기호 앞 텍스트를 추출하겠다라는 의미로 구분기호 앞 텍스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분기호가 뭡니까? 열리는 괄호입니다. 해서 열어주는 괄호.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그러면 한글 이름만 추출돼서 첫 번째 필드가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번째 필드는 영문 이름만 추출할 거예요. 따라서 2번째 필드 클릭, 다시 한번 변환 탭에 여기 추출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괄호 안에 있는 글자를 쏙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기호 사이의 텍스트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당 메뉴 클릭. 그러면 시작 구분기호와 종결 구분기호. 시작 구분기호는 열리는 괄호, 종결 구분기호는 닫히는 괄호. 아래쪽에 확인하시면
그 사이에 있는 영문 이름만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필드가 두 개로 분리가 됐으니까 적절한 필드명 입력해 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첫 번째 직원명이라는 필드 더블 클릭, 우리 한글 이름이라고 필드명 좀 바꿔줄 거고요. 엔터. 두 번째 필드 역시 더블 클릭, 얘는요 영문 이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두 개의 필드로 구분돼서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요 엑셀로 다시 보내줘야 이제 엑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추가로 할 수가 있겠죠. 보내줄 때는 파워쿼리 편집기 홈 탭에 클릭, 닫기 및 로드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되는데 메뉴가 두 개입니다. 닫기 및 로드는요. 무조건 새 시트를 열어서 결과물을 뿌리는 게 닫기 및 로드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결과를 뿌리고 싶을 때는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하시면 돼요. 저는요. 같은 시트에 결과를 뿌릴 거라서 두 번째 메뉴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클릭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형태로 가지고 올 겁니까? 표 형태로 가지고 올 겁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올 겁니까? 차트로 가져올 겁니까? 연결만 만들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우리는 얘랑 똑같은 표 형태로 가지고 올 거라서요. 첫 번째 표인 거고 기존 워크시트에 가지고 올 거예요. 기존 워크시트는 이 3번 셀에 클릭해서 위치를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그러면 결과물이 이제 이 3번 셀부터 쭉 뿌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왼쪽에 있는 게 원본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게 가공하고 가져온 결과 데이터. 이 두 개의 표는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본 데이터가 수정되면 그에 따른 결과 데이터도 같이 수정됩니다. 인 거죠. 자, 우리 업데이트 어떻게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직원명을 입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제3자가 직원명 파일을 나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형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줬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이 아래쪽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든 입력을 하든 추가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임정현이라고 입력하고 제 이니셜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Y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원본 데이터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됐으면 여기에도 이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파워쿼리 편집기술을 또 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결과표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새로 고침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추가로 입력해 놓은 데이터가 아래쪽에 자동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파워쿼리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수정이 돼도 결과에서 새로 고침만 하면 추가되거나 삭제된 데이터도 자동 반영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파워쿼리의 기본 개념과 기본 실행법 그리고 간단한 가공 작업 그리고 그 결과를 엑셀로 다시 가져오는 것까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